문희정의 뉴스 에피타이저, 첫 번째 소식. 정말 부끄럽고 쪽팔리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이런 진짜 심각한 폭력적인 장난을 친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 한국인으로서 쪽팔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장난은 그 장난의 대상이 된 사람도 즐거워야 장난이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노동자가 스리랑카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벽돌 공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외국인들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이런 굉장히 힘든 업종들,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들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좀 추가로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이 업장에 있는 이 스리랑카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E9 비자를 받아서 정부의 고용 허가제를 통해 가지고 스리랑카에서 교육 연수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온 정식 비자를 받은 노동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면 우리나라에서는 험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저 스리랑카 안에서는 나름 교육을 받았고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저런 비야만적인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지금 비야만이 아니고 스리랑카 야만. 본국에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재밌어? 그래서 일단 정부는 그 와중에 휴대폰으로 찍고 있잖아. 있어. 찍고 있는 것들도 동료야 보면 누가 시켰겠지. 아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고용허가제 관련한 근로자 파견 자격을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외국인 근로자 이제 앞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정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점검도 다시 필요하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 이게 불법 체류 중에 온실이나 진짜 어선을 타거나 이런 데서 진짜 더 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초우도 이거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었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골 때리네. 진짜. 아무튼 그 이외에도요 오늘 비슷한 소식들이 더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이주 노동자들의 폭염 속에서 네. 이제 안타깝게 사망하는 그런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24일 날 포항시 북구의 한 야산에서 제초 작업을 한 뒤 내려오던 네팔 국적의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풀을 뽑으러 올라간 시간이 아침 6시예요. 새벽 6시. 그러니까 물론 새벽 6시에도 혼하긴 하니까 일을 시켰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정상적인 업무 시간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에 부합한 노동이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사망하는 케이스에 이르게 되는 거는 그게 막 발생하는 상황에서 빠른 응급조치가 이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걸 몇 시간 동안 방치한 거죠. 그치. 그래서 막이 쓰러졌더라도 조기에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면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20대 청년 노동자가 콘크리트 치는 현장에서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증상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고열 때문에 온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땡볕에서 노동까지 하는 근로자들은 외국인이고 우리고 간에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이라든지 휴식 시간이라든지 그늘 각종 장구들이 잘 지급이 되고 보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런 거 엄단한다고 얘기했었고 옛날처럼 그냥 조서 쓰고 벌금만 받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장비가 없으면요 시군구 지자체에다가 요청하실 수 있어요.
안전모나 헬멧, 물통 이런 것들 지자체에 요청해갖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절대 이런 불행한, 그러니까 특히나 어려운 일하고 힘든 일 하는 그 노동자들한테 이러한 비극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거 뭐 외국인인데 그럼 뭐 돈 벌려고 뭐 어렵게 들어와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형제이거나 아니면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조롱을 받거나 또는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아서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속상해요. 근데 이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한국인에 대해서도 이런 그럼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전기세 누가 낼 거냐, 결국 주민들이 내는 거 아니냐, 왜 에어컨을 설치하냐부터 시작해서 또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아파트 앞쪽 주차장에 화물차 대지 말라고, 집값 떨어지니까. 음식 배달하는 사람 보고 엘리베이터 쓰지 말라는 말라고. 얘기, 뭐 이런 갑질들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 겁니다. 안 되죠.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직업에 따라서 빈부격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차등적인 신분으로 지내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 어른들 밑에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라, 뭐 이딴 얘기 나오고. 야, 등급 떨어지는 애랑 말도 섞지 마.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정말 의식 개조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슬픈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하고 네. 우리 쪽 그 회담이, 그러니까 무역회담 관련한 회담이 연기가 됐는데 그걸 갖고 기레기들이 일본은 하고 있는데 한국은 패싱당했다 이러면서 온갖 악플 기사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 정리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명확한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미 2+2 고위급 회담이 바로 직전에 취소가 됐어요. 왜냐면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하기 1시간 전에 연락을 비행기 받았어요. 타서 대기 타고 있는데. 네, 공항에서.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메일로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제 연기를 한 건데,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그 트럼프가 스코틀랜드에 골프 치러 가는데 거기 따라간 거예요, 갑자기. 아니, 근데 원래 스코틀랜드 방문은 25일부터 네. 27일까지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요. 갑자기 걔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는 얘가 공을 잘 줘서 오거나 카트 운전을 잘하거나 아니면 스코틀랜드에서 이 사람하고의 뭐 회담이 필요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통상 대표가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 책임질 수 있는 장관이 넘어가서 2+2로 준비를 하는데 그걸 출발 1시간 전에 유선으로 통보해주는 이따위 성의는 이건 대한민국 알기를 우리가 스리랑카 노동자 대하듯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한국을 압박하려는 협상 전략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고도의 출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큰일 났다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트럼프는요. 한국이고 나발이고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난리가 난 거거든요. 트럼프가 거기 명단에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본인이 어쨌든 대선 때는 내가 대통령 되면 앱스타인 파일 깎게 해놓고는 그거 안 까는 것 때문에 마가 내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앱스타인한테 외설적인 편지 보냈대라고 까가지고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14조 원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3일 날 근데 명단에 네 이름 있더라, 파일에 네 이름 있더라 이러고 후속 보도까지 또 내놓은 상태거든요.
우리 입장에서야 한미동맹 끈끈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우선시돼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트럼프의 특성상 특별히 동맹이니까 더 챙겨야 되고 아니니까 좀 무시하고 이거 없어요. 트럼프는 지한테 돈 많이 주면 좋은 사람, 좋은 나라고요. 지한테 돈 안 주면은 나쁜 사람, 나쁜 나라예요. 기준이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보다 EU하고 먼저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기는 한국이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한국이 그만큼 협상하기 어려운 파트너이고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 중에 경제권에 있는 국가들 중에 한국하고 중국이 제일 늦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엊그제 트럼프가 훅 던졌어요. 한국이 방위비로 100억 달러 이상 쓰고 이게 자기네들 100억 달러 달란 얘기죠. 대만을 지켜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또 트럼프가 개인적인 의견을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흘리는 거야. 이미 관세는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15%가 걸려 있는 거고 일본은 750조를 갖다가 쏜다 그랬어. 내가 몇 번을 말하지만 토요타 자동차를 살린다고 해갖고 750조가 일본에 국부로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시바가 자기 정권 지키려고 미친 짓거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걸 기준으로 들고 이만큼은 해야지라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들어줄 거야?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력 차이가 얼만데 한꺼번에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나 이게 다 망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협상에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근데 앱스타인 문제가 드러났어. 지금 뭔가 협상이 타결돼도 트럼프가 뭐 빛나 보일 수 있는 게 없어. 맞아요. 그럼- 왜냐하면 일본하고 타결한 거를 엄청나게 트럼프가 지 SNS에 발표를 하면서 부풀리게 하고 있거든. 나 이렇게 협상 잘했어. 그랬는데 근데 반응은 응. 그건 그거고 앱스타인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러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갖고 야 한국하고도 이렇게 했어. 남북한 관계도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던지려고 하면 최소한 앱스타인 문제가 웬만큼 덮여서 우리랑 협상 타결 소식이 메인 뉴스에 걸릴 수 있을 때까지는 트럼프도 이게 진척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당장 뭐 8월 1일 날, 그럼 우리 25%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무역, 관세 전쟁 생기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못해요. 잠정적으로 연기 상태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우리 측 대표단도 여유를 갖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잖아. 우린 협상하러 미국에 가 있는데, 지들은 골프 친다고 스코틀랜드 갔으니까, 갔다 오는 동안, 그만큼 우리 쪽의 카드를 더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협상은 제가 보기에 빨라야 9월, 늦으면 10월 돼야 타결됩니다. 근데 그걸 놓고 뭐 한미 관계가 무너졌네, 뭐 어쩌네 저쩌네 얘기 꺼낼 필요 없는 거예요. 일본이 이 와중에 야 이제 15%로 줄였으니까 우린 15% 낼 거야 하지만 우린 그거 안 내고도요. 연기되는 기간 동안 지금 FTA 원칙에 따라 갖고 관세 없이 우리 제품들 통관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유리한 겁니까? 15%도 안 내고 쓸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유예받아서 더 길게 수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 악플러들한테 이거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분들이 똑똑하면 쟤들이 거짓말을 못 치는데 이게 맥히겠구나라고 싶으면 이쪽으로 집요하게 파고들려고 할 거거든요. 재계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무슨 돈이 있어서 770조를 미국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거요. 지금 우리가 미국 측 언론 보도 트럼프가 이제 SNS에 쓴 거 그 시각에서 막 뭔가 일본이 나쁜 합의를 한 것 같잖아요. 일본 측 언론 보도는 달라요. 일본이 굉장히 합의를 잘했다. 심지어 준비해 간 거 다 쏟아내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급하게 빨리 관세 협상을 합의를 해줬다라는 뉘앙스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770조 예상이야. 원을 썼는데 770조 아니요. 원을 썼는데 그거를 돈이- 줄 거다라고 미래지향적으로 트럼프가 부풀려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거를 진짜 무슨 딱
어디가 구체적으로 투자할 거야 라고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보증하고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758조 원인 거예요. 5,500억 달러인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일본 기업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왜 하겠냐고 지금 안 이 하게 상황에서. 되면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약속한 건 그거예요. 뭐야? 우리가 그 일본 기업 누군가가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보증하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5,500억 달러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본 기업이 우리 안 할 건데 이러고 있으면은 일본 정부는 우리는 그렇게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얼마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보도는 트럼프 개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쌀 시장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한테 쌀을 750% 관세를 매긴다. 그래서 그 관세를 철폐해갖고 미국 쌀을 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매년 13만 톤 정도의 쿼터를 수입해 오기로 하고 관세 5%에 그걸 이미 지금도 수입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쌀은 13만 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750% 관세가 잡혀 있는데 기존에 합의돼서 들어가는 건 쏙 빼놓고 미국 쌀에 대해서 한국이 무조건 750%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걸 트위터에 GD가 던져가지고 X에 던져가지고 한국이 부당한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이 받아쓰고 자빠졌어. 그리고 팩트를 지금 확인도 안 하고. 미국은 사실 제일 핵심이 자동차 관세였어요.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로 따로 빠져가지고 25%를 부과를 한 상태잖아요. 자, 일본도 미국 수출품의 30%가 자동차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일본이 부과받고 있었던 자동차 관세가 2.5%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12.5%로 깎아가지고 합쳐서 15%가 됐어요, 관세가. 자, 근데 지금 미국 내의 기업인들은 뭐가 짜증이 나냐면 어차피 미국 기업들의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 캐나다 아니면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지금 부과되고 있는 관세가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자동차 회사인데도 멕시코, 캐나다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25%의 관세를 물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일본 자동차는 15%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가들이 아니 이거는 일본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트닉 상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자가 질문을 해요. 아니 미국 기업에 더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걔네들은 그냥 지금 상태가 조금 덜 행복해라고 투정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이 새끼 미국 장관이야, 일본 장관이야. 말하는 뻔세가 왜 그래? 아무튼 이 협상은요 미완의 협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완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정리가 되려고 그러면 모든 국가들의 협상이 다 끝나고 그 안에서 유불리를 따져봐야 돼요. 품목별로, 세율별로, 뭐 여러 가지 여건별로. 국가 관계 상황별로 이 일괄적인 몇 %의 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게 될 거냐라는 부분 안에서 오히려 이게 미국의 자국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자기들이 스스로 100% 자기 자국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 품목이 전체 공산품의 15%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 썼는데 미국 경제가 죽어. 그럼 바로 관세 정책 철폐할 거예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트럼프 탄핵받게 될 거고.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지켜봐야 되고 아직까지 대미 관계나 대미 수출에 관한 부분 우리 기업들 손해보고 있는 거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